오늘 강의의 주제는요. 오늘 강의의 목표는 제어문하고요. 제어문에는 조건문하고 반복문이 있거든요. 제어문하고 그 다음에 불자료형 그리고 디버깅 환경 이렇게 세 가지를 할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제어문, 그거 중에서 조건문과 반복문. 사실은 오늘은 조건문과 반복문만 아시면 사실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거를 배우는 과정 중에 불자료형에 대한 개념도 조금 필요하고, 또 이걸 하면서 디버깅 환경을 어떻게 다루는 건지를 한번 또 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나가는 거지만 나머지 그 뒷부분은 심지어 조금 우리가 좀 몰라도 그냥 진도를 나가셔도 됩니다. 아무튼 오늘의 포인트는 사실은 조건문과 반복문이에요. 네. 제가 요즘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에 푹 빠졌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되게 열심히 보는데, 이 드라마에 보면 전문적인 그 전문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편에 하면 10개 이상의 전문 용어가 막 나오는데 당연히 못 알아듣죠. 그 얘기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어도 이 드라마 굉장히 재밌게 봐요. 사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혹시 이런 뭐 의사 드라마, 뭐 이런 의학 드라마 이런 거 보면서 그 구체적인 병명에 대해서 막 조사하고 공부하고 그런 드라마 안 보잖아요. 우리가 사실 그 드라마를 볼 때는 항상 어떻게 보냐면, 주인공이 누구지? 주인공과 주변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되지? 그리고 갈등 관계는 뭐가 있지? 누가 누구하고 사귀는가? 뭐 스토리는 어떻게 흘러가지? 이런 거에 우리가 집중을 하지, 그 의학 드라마의 특정 병명이 옳은지 틀린지 그게 뭔지 사실은 우리 관심 없잖아요. 그래도 굉장히 재밌게 즐길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런 관점에서 저 요즘 이 드라마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바로 이 맥락이 오늘 다루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의학 드라마를 즐기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에 갈등 관계는 뭐가 있는지, 스토리는 뭐가 있는지,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거 보고 우리 드라마 즐기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싶으면 주인공 갈등 관계는 어떻게 찾냐면요. 바로 코멘트하고 주석문으로 찾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 막 이상한 랭귀지 뭐 먼점 뭐 CSS 이런 걸로 찾는 게 아니고요. 전체 흐름은 코멘트와 주인공과 갈등 관계가 누가 있냐, 이건 코멘트와 주석으로 찾아요. 그리고 전체 이 드라마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사실은 프로그램에서는 제어문하고 반복문으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디테일한 의학적 지식을 몰라도 드라마를 볼 수 있듯이 프로그램의 속 내용, 깊은 내용에 집중하면 망합니다.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제어문과 반복문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흘러다니지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공부가 사실은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랭귀지의 가장 첫 번째 단어로 첫 번째 꼭지로 바로 제어문과 반복문을 선택한 겁니다. 절대로 이 프로그램 랭귀지에 나오는 전문 용어에 집중하시면 우리 안 됩니다. 우리 드라마 자체를 망쳐요.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랭귀지의 그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바로 요거 했었죠. 저기 크롬 드라이버 띄우고 뭐 글자 넣고 엔터 넣고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사실 그러나 우리 이 속 내용 우리 잘 모르고 그러나 보다 하고 지나간 겁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이거보다 더 자세히 아실 필요는 지금 없는 거예요. 원래 저기를 보면요. 근데 이 첫 번째 아까 조금 전에 보여줬던 요 프로그램 내용에서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설명문 주석이 코멘트가 주석이라고 하고 주석이 알고 보면 설명문이에요.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라면 이렇게 설명문이 써 있어야 돼요. 속 내용을 몰라도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은요. 크롬 브라우저를 띄우는 거고요. 거기다가 글자를 입력해서 엔터를 치는 데까지 썼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석 코멘트를 써줘야 돼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속 내용을 안 보고 주석문을 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런 걸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정말 이 부분이 필요하면 그때 그 부분만 공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의학 드라마 보듯이 그 드라마 속 내용 몰라도 그냥 쭉쭉쭉 넘어갈 수 있어요. 바로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내용은
사실은 두 번째 그 프로그램 전체 내용 중에 두 번째는 사실 주성문 처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사실 이 속 내용 우리 잘 몰라요. 잘 알 수가 없는데 주성문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놨습니다. 그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부분만 자세히 보셔도 얘가 뭐 하려고 하는지 알아.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뭐라고 써 있냐면 get scroll height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스크롤을 할 때 스크롤의 높이가 얼마인지를 가져오겠다. 높이를 값을 가져오겠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노란색에는 스크롤 다운 투 버튼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버튼 눌러서 스크롤 다운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wait to load 페이지. 페이지가 로드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calculate new scroll height. 새로운 스크롤해서 페이지가 전체 늘었으니까 새로운 스크롤 하이트를 계산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내용을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요거를 쭉 읽어보면 아 전체적으로 얘가 이런 흐름으로 진행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우리는 그래도 저번에 그 흘러가는 저기 막 크롬 브라우저가 떠서 나오고 그 다음에 추가되는 이미지가 있고 받는 걸 쭉 봤으니까 이것만 읽어봐도 아 얘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고 짐작할 수 있잖아요. 일단 사실 이 정도면 정말 우린 잘하고 있는 겁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굳이 더 들어갈 필요 없고요. 그런데 요 세 번째 페이지가 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쭉 우리가 스크롤된 첫 번째 화면들이 나오면 첫 번째 거를 눌러서 큰 화면을 띄우고 이 큰 화면을 저장하는 거가 우리가 세 번째 페이지에서 하는 건데 세 번째 페이지의 흐름을 잘 보시면 첫 번째 거 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두 번째 거 하고 그거 끝나면 세 번째 거 크롬 눌러서 하고 네 번째 거 하고 해서 무한히 이 끝에까지 반복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 전체 내용을 코딩을 보면 이렇게 코딩을 해놨습니다. 물론 코딩이 눈에 안 들어오죠. 들어올 리가 없어요. 우리가 랭귀지를 배운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 불행하게도 이번에는 얘가 코멘트 주성문 처리를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만날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나 랭귀지들을 보면 이거 사실 똑같은 사람이 짠 거예요. 근데 이 페이지는 우리가 그 주성문 처리를 되게 잘 해놨고 3페이지는 주성문 처리를 하나도 안 해놨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짰는데도 불구하고 잘 해놓은 게 있고 안 해놓은 게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주성문 처리를 하나도 안 해놓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되게 잘 해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짜놓은 프로그램들이나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딱 만나면 이렇게 잘 이해 못하는 화면을 딱 맞닥뜨리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랬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뭐겠어요? 제가 네 가지 선택지로 우리가 좋아하는 네 가지 선택지로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나는 소프트웨어를 잘 모르니까 어디 찌그러져 있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겠다. 이게 1번 선택지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 명이 일을 하는데 코드가 나왔어요. 자, 2번 선택지는 뭐냐면 내가 모른다 그러면 쪽팔리니까 그냥 고개를 막 끄덕거리면서 아는 척 해야 되겠다. 2번 선택지요. 자, 3번 선택지는 뭐냐면 내가 손을 들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겠다. 3번 선택지. 자, 4번 선택지는 뭐냐면 뭐 프로그램 있다 이로 짰어. 그리고 화를 내겠다. 이게 네 가지. 자, 네 가지 중에서 혹시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어요? 어떤 게 사실 정답은 없어. 정답은 없지만 어떤 게 정답일 것 같아요? 3번. 물어본다. 한번. 대체로 3번이 맞죠? 많죠? 근데 제 생각은 3번이 아니라 4번입니다. 물론 답이 없어요. 이건 답이 있는 건 아니고. 자, 왜냐면요.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놓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그 프로그램을 손을 못 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을 그만두든가 회사를 하잖아요. 그럼 회사가 망해.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놓고 이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막 섞여가지고 책 한 권처럼 이렇게 막 돌아갈 텐데 어디에서 만약에 에러가 났어. 에러가 났으면 하필이면 그 사람이 짜는 데서 에러가 났잖아요. 그러면 에러를 찾지도 못해. 프로그램이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뭔가 프로그램이 이렇게 모르는 우리처럼 초보자가 봐도 옆에 주성문이 막 있어서 이게 이런 건가 보다라고 쓰여 있으면 문제가 터져도 다 발견합니다. 금방 찾아요.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럼 답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걔가 있을 땐 잘 돌아가고 걔가 없으면 안 돌아가는 거야. 한마디로 회사를 망칠 놈이야. 그래서 저라면 화를 내고 무슨 프로그램을 이따위로 짰냐고 얘기를 할 거라고. 물론 이게 답은 아니에요. 답은 아닌데 잘못된 프로그램이 잘못된 제일 큰 사례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안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도 뭐 심지어 우리처럼 모르는 사람이라도 제가 옆에 오른쪽에 써놓은 것처럼 한글로 하든 영어로 아까 이 페이지에 있던 영어로 하든 그런 식으로 어떤 이미지들 어떤 그런 코멘트들이 있으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프로그램 속 내용, 의학 드라마 속 내용을 몰라도 돼. 우리는 그때부터는 그거는 속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흐름만 파악하면 되잖아요.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어찌됐건 아까는 코멘트가 없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코멘트를 몇 개 붙여놨어요. 그 내용들 보시면 뭐냐면 첫 번째는 작은 이미지 이 썸네일을 불러온 거고요. 두 번째는 한 개를 클릭해서 큰 이미지가 로딩될 때까지 기다린 거고요. 맨 마지막 줄에는 드디어 큰 이미지 파일을 하나를 저장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자, 이건 첫 번째 한 개를 한 거고 나머지 계속 반복해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개수를 늘려가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반복 문의해야 될 겁니다. 자, 우리는 그 전체 프로그램의 흐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배울 얘기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왜 반복문과 제어문을 배워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정말로 진짜로 랭귀지를 배울 거예요. 조금. 자, 제어문 먼저 배울 거고요. 우리가 흔히 우리 보러 프로그램을 짜야 한다면 흔히 이런 케이스 많이 만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20%가 넘으면 그냥 팔고 수익 실어내라. 근데 그게 아니면 추가 베팅을 해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프로그램 짤 거잖아요. 혹은 막 어떤 생산을 막 하고 있는데 정확도가 0.001%면 패스고 그게 아니면 페일 판정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해야 되는 랭귀지들이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 뭐뭐면 뭐뭐 해라, 뭐뭐면 뭐뭐 해라의 모든 거는 다 if 문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걸로 이제 연습을 해볼 거예요. 돈이 있으면 택시를 타고 돈이 없으면 걸어가라.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해볼 건데 이런 뭐뭐 하면 뭐뭐 하고 뭐뭐 하면 뭐뭐 해라의 모든 랭귀지의 구조는 반드시 if로 한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연습을 통해서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우리 비주얼 코드 띄워주시고요. 오픈 폴더 해서 우리가 썼던 장소 뭐 ABC도 좋고 뭐 0점 뭐도 좋고 뭐 아무튼 우리가 썼던 디렉토리까지 한번 여는 걸로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열렸으면 제 if문의 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if문을 배울 거고요. if문은요.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돈이 있으면 택시를 타고 타라라고 프린트를 할 거고요. 돈이 없으면 걸어가라 이렇게 프린트를 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하고 싶은 거고요. 코드 아까 프로그램 열어서 새 파일을 하나 열 수 있죠. 플러스 누르면 우리 새 파일 열리죠.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비주얼 코드가 열렸으면 거기에 여기 저 마우스 흔들리는 거 보이죠? 거기 오른쪽 왼쪽에 플러스 하나 누르면 새 파일 열리죠?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if test라고 이제 파일 이름을 if test.py 이렇게 하나 적고요. 그러면 새 파일 하나 열렸죠? 이쪽에 if test.py 이렇게 새 파일 하나 열렸죠? 여기에다가 아까 썼던 요 문장을 그대로 적어서 넣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런을 시킬 거예요. 자, 입력시킬게요. 자,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머니는 풀고 이게 한글 넣었구나. 그리고 if 머니 하고 돼지코 누르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열고 택시를 타라. 그 다음에 else 돼지코 하고요. 마찬가지로 프린트 열고 걸어가라. 혹시나 자, 러닝하는 거는 앞에 오른쪽에 뭐 세모표 눌러도 되고 뭐 다 해도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런을 하면 택시를 타라 이렇게라고 왼쪽 밑에 여기 프린트가 되죠. 여기 마우스 제가 밑에 했습니다. 자, 다시 오른쪽 위에 삼각표를 누르면 런을 할 거고요. 그러면 밑에
터미널에 택시를 타라라고 나오죠. 혹시 터미널이 안 보이시는 분은 터미널 띄우시는 건 알죠? 터미널 온 시키면 됩니다. 여기에 칠 때 프린트 문이 안쪽으로 쏙 들어가야 돼요. 탭 하나씩 눌러서요. 그거를 안 지키시면 에러가 납니다. if 밑에 요 밑에 탭이 들어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else 밑에 공간이 있어야 돼요. 요거 안 지키시면 에러가 납니다. 그 다음에 if의 글자와 else의 글자가 같은 줄에 있어야 돼요. 같은 라인에. 요거 다 지키셔야 돼요. 자, 코드 내용을 이제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가 글자가 크니까 이쪽으로 그냥 그 문서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처음 코드를 만났으니까 이렇게 쓴 게 좀 낯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일단 처음에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무조건 이런 규칙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프로그램은 그냥 규칙입니다. 자, 아까 if를 쓰고요. 여기 요 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if를 쓰고 자, money라는 것들을 쓰는데 그 바로 위에 문장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money가 true라고 써놨어요. 이 true라는 얘기는 뭐냐면 한국말로 참이에요. 참. 참 거짓할 때 참. 그래서 money는 내가 참이라고 true라고 선언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define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if 옆에 있는 money는 내가 참이니까 여기 money 값은 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if 옆에가 참이면요 바로 요 밑에 거를 실행을 할 거고요. 그게 아니면 else면 참이 아니라 else면 요 밑에 거를 동작을 할 거예요. 프로그램은요 if를 만나면 이렇게 가지를 쳐요. 그래서 이 if 옆에가 요 값이 참이면 밑에 거를 하고요. 참이 아니면 else를 해요. if가 옆에가 참이면 밑에 줄을 하고 참이 아니면 else를 동작해요. 자, 그런데 내가 처음에 프로그램에서 money를 true라고 놨으니까 if를 만난 if 옆에 있는 money는 true잖아요. 참이잖아요. 그러니까 택시를 타라라고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게 그건데 이게 이제 이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아까 true가 아니고 만약에 그러면 내가 이 money를 false라고 그렇게 false라고 하면 즉 거짓이라고 하면 그러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까요? if 옆에 money가 얘가 갑자기 거짓으로 바뀌어 버렸으니까 아 if 밑에를 실행 못하고 else 쪽으로 가버리겠죠. 그게 아니니까 else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요 케이스를 만나면 프로그램이 걸어가라라는 거를 프린트할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여기를 폴스로 고치고 다시 수행을 시키면요. 밑에 터미널 보시면 걸어가라라고 표시가 되죠. 자, 다시 위에 거를 폴스로 바꿨으니까 이 프로그램이 if 문을 수행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줄을 수행하게 되고 그랬기 때문에 바로 걸어가라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if 문은 그래서 내가 전체 프로그램을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제일 쉽게 지금 프린트 하나를 넣었잖아요. 프린트 하나를 그냥 샘플로 넣은 거고 그게 아니고 아까 이 머니가 20% 수익률이 발생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20% 수익률이 발생하면 여기는 그 주식을 팔아라 라는 명령을 수행할 거고요. 아직 20% 수익률이 수익이 발생을 안 했어. 그럼 요 밑에는 뭐라고 쓰겠어요? 10만 원어치 더 사. 이렇게 프로그래밍 할 거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뭔가를 무슨 그 생산을 하고 있어. 에러 확률이 정확도가 뭐 99%면 패스, 99%보다 작으면 페일 이렇게 친다고 했으면 여기가 에러 확률이 99%보다 에러 확률이 더 작아 그러면 패스 이렇게 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물건을 통과시킬 거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에러 확률이 그거보다 작아 그러면 여기 프로그램 내용을 뭘로 바꾸겠어요? 그럼 페일하고 다시 바꾸시켜 버리겠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if문은 대부분의 중요한 분기점을 다 결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프로그램을 읽거나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대부분의 핵심은 이 if에 있어요. 우리가 if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한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요거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걸 어떻게 쓰는
자, if문의 구조는 아까 말했듯이 if를 쓰고요. 옆에 참 거짓이 들어가는 조건문을 하나 붙여요. 그리고 돼지코를 붙입니다. 이 돼지코 꼭 붙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수행하고 싶은 거를 요 템만 맞춰서 쭉 수행문을 쓰면 돼요. 뭐 주식을 팔아라, 패스를 쳐라, 뭐 이렇게 등등등 이런 거 내가 수행시키고 쓰면 여기다 쓰고요. 이 조건문이 안 맞으면 요쪽을 수행해라. 10만 원어치를 더 사라. 뭐 페이를 처리해라. 뭐 걸어가라. 이런 문장들 여기다 쭉쭉쭉 수행을 하면 되고요. 반드시 중요한 건 여기에 탭을 맞춰서 안에 들어쓰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 구조예요. 기형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불자료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아까 참이다 거짓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if 그 뒤에 참 거짓이 판단하는 그 덩어리가 하나 꼭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불자료형입니다. 그 불자료형이 뭐냐면 옛날에 불리언이라는 거 혹시 배우지 않으셨어요? 고등학교 때 아마 다 배우셨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불이 이 불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냐면 그냥 참이다 거짓이다를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불자료형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참 아니면 거짓이에요.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불자료형은 결과치가 참 아니면 거짓이에요. 자, 첫 번째, 어떤 글자가 뭔가 존재해 그러면 참이고요. 따옴표 안에 존재하지 않아 그럼 거짓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집합이 있는데 집합의 원소가 1, 2, 3이 존재해 그러면 참이고요. 집합이 텅 비었어. 한마디로 공집합이야. 그럼 거짓이에요. 최종 결과가 참 아니면 거짓이라고요. 그 다음에 숫자가 1이라고 있어. 그러면 참이에요. 숫자가 0이야. 그러면 거짓이에요. 그 다음에 비어있어. 넌이라고 썼어. 그러면 거짓이고요. 아까 제가 우리 프로그램에서 썼듯이 true라고 썼어. 그러면 참이고요. false라고 썼어. 그러면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값의 결과는 요 안에 나와 있는 값이 아까 true라고 썼으면 참으로 가고요. false로 썼으면 거짓이고요. 아까 거기에다 1이라는 숫자를 쓰면 참으로 갈 거고요. 0이라는 숫자를 쓰면 거짓으로 갈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앞에 들어가 있으면 되고요. 또 하나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뭐냐면 바로 우리 비교 연산자를 되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를 3이라고 하고 y를 4라고 했을 때 x가 y보다 작다라는 거는 참이죠. 이런 식으로 요 덩어리 자체를 아까 if문 뒤에다가 써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활용합니다. 또 이번에 거꾸로 x가 y보다 크면 이번엔 거짓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x와 y가 같으면 x와 y가 같지 않으면 그 다음에 작거나 같으면 크거나 같으면 이런 비교 연산자를 써서 if문의 결정하는 포인트를 구성합니다. 이렇게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가지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이 부분은 뒤에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 내용만 판단하시면 이 드라마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를 우리는 이해하실 수 있죠. 혹은 내가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 때 요 안에 들어가는 이 부분 뒤에 들어가는 포인트를 내가 어떻게 쓸지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 소설, 내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요 부분은 요거 이제 비교 연산자를 써서 우리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했는지 새로 한번 이번에 요 예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프로그램을 아까 거를 안 바꾸시고 엎어 쓰셔도 돼요. 타이핑이 느리신 분들은. 자, 프로그램은 어떻게 쓸 거냐면 머니를 내가 하고 싶은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 3,000원보다 내가 돈이 많으면 택시를 타고 갈 거고 3,000원보다 돈이 적으면 걸어간다. 이렇게 프린트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머니는 4,000원, 내 주머니에 4,000원이 있다면 그러면 머니는 3,000원보다 크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결과는 택시를 타고 가라. 이렇게 프린트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이런 프로그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프로그램 아까 띄워놓은 거에다가 그 위에다가 요 글자 틀린 것만 몇 개 고쳐서 바꿔 쓸게요. 자, 아까 머니는 폴스였죠. 근데 머니는 폴스 대신에 4,000원이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머니는 아까 그냥 저기였는데 머니가 3,000보다 크다라고 바꿔 쓸 거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죠. 자, 그러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쉽게 고쳐졌죠. 자, 그리고 수행을 하면요. 당연히 결과는 택시를 타고 가라라고 상식적으로 당연히 나오겠죠. 왜냐면 내가 그렇게 프로그래밍 했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거꾸로 그러면 내가 머니가 2,000원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자, 위에를 4,000 대신에 4,000을 지우고 2,000을 바꿨다면
그러면 당연히 결과는 걸어가라라고 나와야 마땅하죠. 그죠? 마땅한 거 그냥 수행해 보는 겁니다. 당연히 결과는 걸어가라라고 나오죠.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시고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프로그램의 속 내용 한 줄 한 줄은 당연한 것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너무 상식적이고 로지컬한 것만 존재하지 그거보다 어려운 건 프로그램 속에 단 한 줄도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럼 컴퓨터 못 하거든. 그래서 굉장히 당연한 것들이고요. 하다 보면 좀 내가 이런 걸 왜 해야 돼? 라고 짜증이 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도 그래서 제가 드라마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드라마의 스토리를 꿰기 위해서요. 이런 당연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 요 내용까지는 다 이해하셨죠? 아까 저기 그 비교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if문을 제어하는 방법 요거 다 이해하셨죠? 제가 이게 두 번째 로 보여드린 샘플이었고요. 그거 말고도 우리가 이렇게 and나 not, or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x와 y, x and y면 이렇게 아까 if문 뒤에다가 그렇게 넣을 수 있어요. if 뒤에다가 요거하고 돼지코를 붙이면 아까 제어문이 돼요. 자, 그럴 때 이거 저번에 우리 고등학교 때 이거 다 배우셨으니까 뭐 사실 뭐 모르면 안 써도 돼요. 뭐 이렇게 써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x와 y가 몽땅 참이어야 참이다. 5원은 둘 중에 하나만이다. not x는 참이면 거짓이고 거짓이면 참이다. 뭐 요런 거니까 요런 테크닉을 그냥 그대로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자, 똑같은 적용을 다시 예문을 통해서 이제 세 번째 해볼 겁니다. 이번에 명령어는 약간 좀 달라요. 자, 첫 번째 뭐냐면 5월을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 조건을 어떻게 바꿨냐? 돈이 많거나 혹은 카드가 있으면 돈이 많거나 A이거나 카드가 있으면 B이면 택시를 타고 그게 아니면 걸어가겠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바꿀 거예요. 자, 그러려면 당연히 돈이 3,000원보다 많거나 오와 혹은 카드가 있으면 택시를 타고 아니면 걸어가라.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면 되겠죠. 그렇죠? 다음 아까 1은 true고 0은 false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처음에. 그래서 카드는 1이라고 썼다는 얘기는 카드를 true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지금 새로 프로그램을 아까 비주얼 코드를 띄워서 이 코드를 살짝 바꿔서 돌려보도록 할게요. 아까 비주얼 코드를 띄워서요. 머니는 2000 그대로 두고요. 거기다가 한 줄 더 넣으면 됩니다. 엔터를 쳐서 한 줄 더 넣고요. 거기에 카드는 1 그리고 머니는 3000 하고 아까는 없었는데 여기에 5어가 들어가죠. 그리고 카드가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택시를 타라 걸어가라 다 똑같습니다. 프로그램 바꾸는데 한 30초 정도 드리면 되겠죠. 자, 요 내용 쓰시면 됩니다. 요 밑에. 바뀐 줄은 요 카드 줄 하고요. 그 다음에 5업 카드 요 두 개만 바뀌었어요. 두 개만 기존 프로그램에서 바꾸시면 준비가 다 됩니다. 그렇게 하고 돌리면 당연히 왜 걸어가라고 나오냐? 안 보였구나. 택시를 타라고 나오는 게 당연하죠. 왜냐면 내가 카드가 있으니까 카드를 1이라고 선언해 놨으니까 카드가 1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true가 되면 되니까 택시를 타라라고 나오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카드를 0이라고 바꾸면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걸어가라라고 나오겠죠. 왜냐면 요것도 false고 요것도 false니까 요 if 조건을 못 만족시켰으니까 else 조건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걸어가라라는 분기점으로 바뀝니다. 아무튼 이렇게 and나 or나 이런 비교문이나 이런 걸 쓰면 수십 가지의 논리 조합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그 프로그램의 방향을 틀어갈 수 있죠. and나 or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에 제일 큰 장점은 그거잖아요. and, or 조건을 막 합치면 내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들 수 있죠. 그게 복잡하든 안 복잡하든. 그러니까 이 조건만 만들면 프로그램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남이 짜놓은 프로그램을 볼 때도 바로 이 포인트를 봐야 이 전체 프로그램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과정을 지금 계속 이렇게 쉽고 황당한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말고
in s, not in s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그냥 뭐 내용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혹시 직접 한번 해보셔도 되는데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 저기 그 대괄호 안에 1, 2, 3이 뭐냐면 주머니 안에 1, 2, 3 카드가 있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이 안에 1카드가 있으면 프린트를 하고요. 1카드가 없으면 프린트하지 말고 패스 넘어가 버리라 이런 뜻입니다. 자, 똑같이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요거는 굳이 실습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쓰는 거의 장점은 뭐냐면 내가 리스트 숫자를 조건이 딱 20개밖에 없어. 그러면 그냥 20개를 여기다 쭉쭉쭉쭉쭉 써놓으면 그냥 20개 중에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이런 조건을 쓸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활용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아까 것들을 잘 돌았다면 충분히 잘 한번 실험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아까 if 뒤에 not in 과 in 하는 부분은 이렇게 한번 활용하는 거 그냥 보여드리기만 했고요. 그 다음번에 게 뭐냐면 우리가 if와 우리가 분기점을 만들 때 오른쪽 왼쪽 두 길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분기점을 2개 이상 3개 4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른 남자면 오른쪽으로 가고 어른 여자는 왼쪽으로 가고 아이들은 뭐 저 가운데 길로 가라 이렇게 분기 길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elif예요. 원래 대부분의 다른 랭귀지들은 elif라고 안 써 있고요. else if라고 써 있어. 훨씬 else if가 우리가 이해하기는 더 쉽죠. if 말고 다른 if면 또 다른 if면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최종은 else로 가라. 요게 그건데 else if를 파이썬 랭귀지는 줄여서 elif라고 줄였어요. 뭐 이건 어차피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 자, 전체 구조는 이래요. if 뒤에 있는 요 로직이 true면 요거 첫 번째 프린트를 하고요. 두 번째 그게 아니고 다른 if를 만나서 얘가 true면 요거를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else를 해라 이런 겁니다. 자, 이건 위에서 밑으로 위에서 밑으로 차곡차곡 걸러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if면 이걸 하고요. 두 번째 그게 아니면 두 번째 if에 요거를 하고요. 그게 아니면 나머지는 요걸 해라 이런 거예요. 요 조건 자체가 요 세 개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어요. 다시 첫 번째 거 끝나면 첫 번째 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if를 만나서 이게 참이야 그러면 첫 번째 걸 하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거를 만나. 그래서 두 번째 elif, 두 번째 if, elif에서 카드를 만나서 이 조건이 맞으면 이걸 하고 그리고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요걸 쓰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그러면 내가 4개, 5개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가운데다 엘리프를 계속 집어넣으면 돼. 그죠? 가운데다 엘리프를 계속 다 집어넣으면 10개든 20개든 계속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3개짜리니까 이 3개짜리 엘리프 문장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그 문장에서 고쳐야 되는 부분, 아까 포켓 부분, 그 다음에 엘리프 부분 요것만 조금 더 집어넣으시면 프로그램을 쉽게 고칠 수 있을 거예요. 요거 한번 집어넣어서 해볼게요. 처음에 머니는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포켓입니다. 그리고 이 포켓 안에는 대괄호예요. 그리고 안에 소점을 찍어야 돼요. 머니 그리고 컴마 있고요. 보시기 쉽게 제 거 쓰는 건 밖으로 뽑아버릴게요. 여기 제일 틀리기 쉬운 것만 몇 개 말씀드릴게요. 이 머니 앞뒤에 요거 저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머니 뒤에 컴마 있어야 됩니다. 요거 나머지 요 코인 앞뒤에 요거 콤마 저기 따옴표 있어야 돼요. 코인 앞뒤에 if 첫 번째 코인 앞뒤에 따옴표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뭐 여태까지 많이 하셨으니까 뭐 돼지꼬리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줄 맞추기 요거 조금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혹시 돌려봤는데 얘가 좀 잘 안 맞는다 그러면 아마 그런 것들 중에서 틀렸을 가능성이 제일 높을 거예요. 이제 제 거를 통해서 돌아가는 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직접 해보셔도 되는 거고요. 자, 제 거를 해서 보시면
자, 요 상태면 어떤 거냐면 내가 포켓 안에는 두 가지의 카드가 있어요. 머니랑 카드가 있고 셀폰이랑 카드가 있어요. 요쪽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주머니에는 카드가 투르니까 내 주머니에 카드가 있어요. 자, 요 조건이 설정이 돼 있고, 자, 첫 번째는 내 주머니에서 이 카드를 꺼내봤더니 머니나 셀폰이 아니고 코인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코인이란 놈은 이 포켓 안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if 조건에는 안 맞습니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봤더니 그러면 if 조건을 지나가고 두 번째 if를 만났어요. 자, 두 번째 if는 카드 조건이에요. 카드는 내가 true라고 선언했으니까 두 번째 조건이 맞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반드시 카드로 택시를 타라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돌리면 결과가 카드로 택시를 타드라고 했네. 아무튼 카드로 택시를 타라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이게 지금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조건을 내가 바꿔서 이번에는 여기 세 번째 줄 요쪽 세 번째 줄 여기에 코인이 아니고 내가 머니라고 있으면 안에 존재하는 MONEY 머니라고 바꾸면 그러면 프로그램 어떻게 돌아야 돼요? 프로그램은 첫 번째 조건이 맞아버렸으니까 두 번째 조건으로는 안 가고 요것만 수행한다고요. 그리고 넘어가 버립니다. 자, 다시 돌려서 보시면 현금으로 택시를 타라 이렇게 나왔죠. 머니가 있으면 머니가 있으니까 현금으로 택시를 타라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내가 요 조건들을 어떻게 바꾼냐에 따라서 요 결과가 1번 케이스로 갈 수도 있고 2번 케이스로 갈 수도 있고 혹은 뭐 3번 케이스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분지점을 elif라는 걸 사용하면 여러 가지의 분지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필요하면 4개, 5개도 더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요 테크닉을 그대로 쓰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남이 짜놓은 프로그램도 요쪽 부분을 보면 얘가 어떻게 그룹핑을 해놨는지 한눈에 보이죠. 그리고 그 속 내용들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코멘트를 보거나 물어보거나 해서 그 기술적 속 내용들은 엔지니어들이랑 같이 얘기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굳이 어려운 거 막 뭐 해봐야 우리가 해봐야 그렇게 크게 도움도 잘 안 돼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내용 지금 볼게요. 자, 그래서 비교 연산자와 엘리프까지 지금 다뤘고요. 요거는 다루지는 않고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왜냐면 우리는 굳이 이렇게 짤 필요가 없어서 이거 내용은 뭐냐면 이거 세 줄짜리를 한 줄짜리로 줄여놓은 겁니다. 조건부 표현식이라는 건데 세 줄짜리를 한 줄짜리로 줄여놓은 거예요. 뭐냐면 가운데 조건이 있고요. 참일 경우는 요걸 수행하고 거짓일 경우는 요걸 수행해. 이렇게 문장을 세 줄짜리 한 줄짜리로 바꾸는 거예요. 압축시켜 놓은 거고 이거를 조건부 표현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굳이 또 새로운 거 배워서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우리가 아까 나왔던 거 if면 뭐 하고 else면 뭐 하고 또 else if면 뭐 하고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래서 굳이 뭐 새로운 거 어려운 거 할 필요는 없는데 코드를 짧게 짜고 싶어하는 그런 프로그래머들은 요걸 되게 좋아해요. 요걸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가 꼭 이걸 활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더 쉬운 거 해도 속도도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다 좋습니다. 그냥 이대로 하셔도 돼요. 그냥 있으면 이게 그거였지 남이 짜는 거 그냥 그거였지라고 보고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지금부터는 이제 반복문을 할 겁니다. 반복문요. 자, 우리가 저번에 했던 거가 그런 거였죠. 이렇게 조코딩이라는 이미지가 썸네일 이미지 작은 게 막 있으면 하나를 찍어서 큰 거 하나를 다운받고 그다음 두 번째 클릭을 해서 또 두 번째 받고 세 번째 클릭해서 세 번째 받고 언제까지? 끝까지 하는 그런 내용들을 했었죠. 이런 식으로 반복해야 되는 게 프로그램에서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매일 1000개의 주식 데이터 종목 데이터를 하나씩 저장해라. 그러면 1000개 동안 반복해서 이 일을 해라. 이렇게 반복문을 걸어야 돼요. 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매장에서 사람이 들어오면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매번 하나씩 세라.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계속 이건 결국은 반복문을 사용해서 쓸 거예요. 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적분을 해야 되는데 적분에 무슨 뭐 사인 공식이 코사인 다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이제 적분을 그냥 더하기로 바꿔버려. 그러면 이제 컴퓨터는 무식하게 그냥 적분을 더하기로 바꿔서 적분을 할 거라고요. 그게 실제로 적분을 더하기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시뮬레이션이에요.
시뮬레이션 한다는 게 사실 별거 아니고요. 그냥 적분을 더하기 이렇게 바꾸는 게 다 10중 8구 시뮬레이션이에요. 이런 식으로 반복문은 굉장히 다양한 곳에 쓰일 거고요. 어쩌면 컴퓨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무한한 반복도 아무 불만 없이 해낸다는 거. 이게 아마 컴퓨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그래서 반복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while문이 있고 두 번째는 for문이 있어요. 그래서 while문은 다른 랭귀지의 while문하고 거의 비슷해요. 내용이 거의 비슷해서 그냥 내용 쭉 설명하고 샘플 한번 돌려보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while문의 구조는 아까랑 if 대신에 while이 들어가고요. 아까는 if였죠. 그리고 조건문이 들어가. 그리고 수행할 문장들을 쭉 집어넣으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되냐? 이 조건이 참이면 계속 돌아. 요걸 계속 돌아. 얘가 거짓이 될 때까지 계속 돕니다. 즉 무한히 도는 거예요. while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탭 들여쓰기 이거 중요하고요. 자, 요 문장 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새 파일을 한번 다시 열게요. 왜냐면 많이 바뀌어야 돼서 새 파일 다시 열게요. 자, 새 파일 여는 거 마찬가지로 여기 플러스, 요 플러스 하나 누르면 새 파일 열리죠. 새 파일을 열어서 뭐 파일 이름은 저는 while test.py라고 적을게요. 어제 내가 해놓은 게 하나 있나 보다. while test1.py. 자, 그래서 새로운 파일 while test.py를 하나 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열고 요 내용 있죠. 요 내용을 그냥 그대로 쭉 입력하시고 시간 나시면 한번 돌려보셔도 돼요. 자, 입력과 런 시간을 지금 드릴게요. 자, 요렇게 됐고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사실 이제 런을 하면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while문을 만나면 트리 히트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합니다. 계속 반복을 해서 이 프린트문을 찍어요. 프린트문을 찍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트리 히트라는 그 변수가 10이 되면 나무가 넘어갑니다라고 한 번 더 프린트를 하고 끝나는 게 이 문장의 내용이니까 결국은 뭐냐면 while문을 만나면 계속 이 10이라는 숫자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찍겠다라는 겁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만드냐면 트리트를 중간에 계속 하나씩 숫자를 늘려가죠. 처음에 1, 2, 3, 4 이렇게 늘려서 10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찍으니까 결국은 나무를 한 번 찍습니다. 두 번 찍어서 10번까지 하고 맨 마지막에 나무가 넘어갑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 while문은 그냥 이렇게 쓰시면 내가 몇 번까지 돌릴 수 있다라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while문을 만약에 트리 히트는 10이라는 요 내용 대신에 내가 만약에 여기를 1이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로직 1이면 true니까 계속 돌게 되죠. 왜냐하면 while문이 0이 될 조건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계속 봅니다. 요거는 해보지 마세요. 제 것만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해서 돌리면 프로그램이 요 밑에 보시면 무한히 반복되면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요거 중단하는 건 컨트롤 C인데 혹시 요게 설명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건 해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아무튼 얘가 여기가 while 뒤에가 true면 무한히 반복되는 거예요. while 뒤에가 true가 아니면 true가 아닐 때까지 무한히 반복되는 게 이제 요 while문의 구조고요. 그 상태로 그대로 여기를 하시면 돼요. while문의 아주 기본 구조는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얘가 false가 될 때까지 while문은 계속 본다. 내가 몇 번이건 몇만 번이건 심지어 무한 반복도 내가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 내용으로만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워킹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맨 나중에 디버깅 하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혹시 중간에 이해가 안 가셔도 그냥 조금 넘어가셔도 돼요. 이거는 자, 처음에 네트리트를 0으로 그냥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조건이 요 값이 참이 되는 동안은 계속 돌라고 했으니까 처음에는 얘가 0이었으니까 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행을 한다고요. 자, 트리 히트는 그리고서 첫 번째 거는 0을 숫자 하나를 더해서 0을 1로 바꾸라고 지금 명령을 내린 거고요. 그리고서 프린트를 하나 찍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while문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러면 이번에는 히트가 아까 여기서 1로 바꿨으니까 얘가 1이 되고요. 1은 여전히 10보다 작으니까 두 번째를 찍고요. 다시 돌아가고요. 세 번째를 찍고 다시 돌아가고 해서 트리 히트가 9까지 나왔어. 그럼 얘가 참이니까 돌았죠. 그러면 여기서 트리 히트가 하나를 더 했으니까 이번에는 트리 히트를 10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나무를 찍었습니다. 이걸 하고요. if문을 만났더니 얘가 10이 되면 요거를 프린트 하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무가 넘어갑니다를 프린트 한 거고요. 그리고서 얘가 나가는 게 아니고 다시 while문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돌아갔을 때의 결과가 트리히트가 10이었잖아요. 10은 10보다 작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얘가 거짓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여기를 수행 안 하고 프로그램이 끝나버린 겁니다. while문의 구조는 아무튼 여기가 참인 동안은 계속 돌아간다 라는 게 while문의 기본 구조예요. 여기에 continue와 break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continue와 break 부분은 혹시 좀 모르셔도 사실 그냥 넘어가셔도 되기는 하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continue를 만나면요. 중간에 프로그램에서 continue를 만나면 어디서 continue를 만나면 얘는 나머지를 수행 안 하고 while문으로 그냥 돌아가 버려요. continue는 그다음 브레이크 중간에 막 가다가 브레이크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while문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가버려요. 그래서 while문을 막 돌리다가 while문을 중단시키고 싶을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트리 히트가 열을 만나면 나무가 넘어갑니다라고 쓰고 프로그램을 나가버려 이렇게 브레이크로 바꿨어요. 그게 요 프로그램의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 했듯이 while을 내가 1로 했으니까 얘가 계속 무한 반복됐어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이 조건에 트리히트가 10이면 브레이크를 걸어서 전체 프로그램을 빠져나가는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요 브레이크는 우리가 while문은 계속 무한히 반복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내가 탈출 루틴을 만들까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while문입니다. 자, 요대로 한번 써 보시고요. 틀린 글자는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hit while은 1. 그다음에 뒤에 브레이크를 요거 지우고 요거 브레이크를 하나 더 넣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프로그램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다시 바꿔 써야 될 글자는 여기입니다. 바뀌어야 되는 부분은 여기 두 번째 줄 while 1. 그 다음에 바뀌어야 될 포인트는 여기 브레이크가 바뀌어 있어요. 나머지는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요거는 while문을 원래 1만 써놨으면 아까 무한히 반복됐었죠. 그 무한히 반복되는 걸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의 샘플을 지금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수행을 시키면 쭉 아까 10개까지 찍고 맨 마지막에 브레이크를 만나서 중단합니다. 그리고 하고 브레이크하고 튀어나왔죠. 자, 이렇게 살짝 프로그램이 바뀐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수행한 결과고요. 프로그램은 아까 여기입니다. 여기요. 자, 혹시 이제 돌려보셨어요? 네. 네, 이렇게 돌려보시면 우리가 브레이크를 어떻게 쓰는지는 이해하셨죠? 가끔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많아서 컨티뉴보다는 브레이크가 사실은 우리한테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배워야 되는 게 바로 포문입니다. 아까 while문을 배웠고 포문인데 사실은 기존의 다른 랭귀지를 하나라도 배워보셨던 분들은 오히려 이게 더 헷갈릴 수 있어요. 다른 랭귀지에서의 포문과 파이썬의 포문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기존에 배웠던 분들도 다시 한번 좀 집중을 한번 해서 보셔야 되고요. 포문의 구조는 이래요. 아까 if 대신에 뭔가 있듯이 자, for 대신에 뭔가 변수가 하나 있고요. in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고요. 그 뒤에 어떤 리스트 박스가 들어가요. 요게 반복문의 for 반복문의 구조예요. 그리고 요 뒤에는 이제 수행할 문장들입니다. 자, 내용은 뭐냐면 요 리스트라는 게
일종의 그 주머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머니 안에 뭐 이렇게 막 볼들이 되게 많이 있어. 볼이 6개 있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볼을 하나씩 꺼내서 이 변수에다 집어넣어. 그러면 처음에 6개 있다가 7개 남죠? 그 다음에 또 집어넣어. 또 집어넣어. 그래서 이 볼이 다 없어질 때까지 이거를 반복합니다. 그 파이썬의 포문의 구조를 이해하셨죠? 파이썬에 있는 포문의 구조는 요 인 뒤에 어떤 리스트가 있어요. 7개, 10개, 100개짜리 리스트가 있고요. 리스트에서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서 쓴다고. 그렇게 해서 그 리스트가 다 떨어질 때까지 계속 도는 게 파이썬의 포문 구조입니다. 오히려 파이썬을 처음 랭귀지를 배운 사람은 이게 하나도 안 이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다른 랭귀지를 배웠던 사람은 이게 이상하게 느낄 수 있어요. 두 분이 차이가 되게 많으실 텐데 어찌됐건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뒤에 리스트가 있고 리스트에서 하나씩 하나씩 뽑아 쓰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테스트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게요. 자, 프로그램 이렇게 씁니다. 테스트 언더바 리스트를 쓰고 이 박스 안에 1, 2, 3라는 3개의 볼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for 쓰고 변수 이름 아무거나 하나 쓰고 in이라고 쓰고 아까 박스 이름을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박스 이름 뭐였죠? 테스트 리스트였죠. 자, 그렇게 하고 프린트를 해보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새로운 파일 이름을 하나 넣고 해보셔도 되고요. 자, 제 거 돌려본 거를 뭐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대로 썼고요. 그죠? 여기서 제일 틀리기 쉬운 거 여기 컴마, 그 다음에 양쪽에 따옴표, 그 다음에 여기 탭 이런 것들 좀 틀리기 쉽고요.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쓰셔서 자, 런 하면 결과는요. 그냥 하나 꺼내서 아까 여기 테스트 리스트라는 박스에서 첫 번째 거를 꺼낸 게 결과가 꺼내면 뭐였죠? 그게 원이라는 글자잖아요. 그냥 그 원이라는 글자를 프린트한 거예요. 그래서 원이라고 나왔고요. 두 번째 룹에서는 두 번째 볼을 꺼낸 거에 그 캐릭터가 뭐냐면 2라고 써 있었잖아요. 그래서 2라고 그냥 프린트한 거고요. 세 번째 거 볼을 딱 꺼내면 3잖아요. 그러니까 3라는 글자를 프린트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꺼내려고 하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4는 거기까지 돈다고요. 박스, 주머니 박스가 큰 게 있고 그 안에 볼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꺼내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게 4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뒤에는 어떤 리스트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포문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자, 다음 내용을 가지고 볼게요. 포문을 첫 번째 쓰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박스 개념이고 또한 두 번째 포문을 사용하는 거의 개념이 뭐냐면 박스 개념 대신에 이런 레인지 개념을 써요. 그 레인지 개념은 아까 박스 대신에 1,11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는 건데 요거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1보다 크거나 같고 11보다 작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1, 2, 3, 4, 5, 6, 7, 8, 9, 10까지다 라는 뜻이에요. 그죠? 왜냐면 여기는 포함이 안 됐으니까 11보다 작으니까 딱 10까지라고. 그래서 요렇게 해서 프린트를 돌리면 1, 2, 3, 4, 5, 6, 7, 8, 9, 10 하고 이렇게 프린트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까 여기 그 우리 그 전 값에다가 1 더하고 2 더하고 3 더하고 하면 1부터 10까지 더하는 그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렇죠? 그게 썸은 썸 플러스 1이고요. 요건 사실 뭐 지금 몰라도 돼요. 아무튼 요렇게 해서 맨 나중에 최종 썸 값인 55가 나올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해서 돌리면요. 자, 요렇게 구현해서 한번 좀 돌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 레인지나 아까 그 박스랑 똑같은 게 레인지에서도 1부터 10까지 계속 볼을 뽑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 내용은 다 똑같아요. 다만 그 뒤에 사용하는 게 레인지라는 말을 써서 부등호로 사용한다는 거 말고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아까 똑같은 프로그램이고요. 이 상태를 런을 하면 결과가 1, 2, 3, 4, 5, 6, 7, 8, 9, 10까지 아까 프린트 1, 2, 3, 4, 5, 6, 7, 8, 9, 10이 되고요. 그리고 썸을 다 계속 더하고 있다가 맨 나중에 프린트 썸을 하죠. 그게 바로 프린트 썸입니다. 이렇게 맨 마지막에 55라는 숫자가 하나 더 나오죠. 이렇게 나오시는 게 이제 아마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문도 사실 사용하는 건 이제 거의 90% 이상 다 배우신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거 몇 가지만 더 배우시면 거의 이제 일단 그 반복문에 대해서는 다인데 사실 요거 사실 모르셔도 되기는 하는데 전문가들이 짜놓은 프로그램에는 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서 사실 내가 짤 때는 이렇게 안 짜요. 왜냐면 귀찮으니까 내가 무슨 뭐 프로야 그렇게 안 짜는데 전문가들은 예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짜요. 뭐냐면 트라이 플러스 돼지코, 익셉트 돼지코라고 해서 정상적인 상태면 트라이를 수행하고 그렇지 않은 황당무계한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황당무계한 상황이 벌어지면 익셉트를 활용해 이런 거예요. 자, 아까 프로그램 하고 사실 똑같은 겁니다. 제가 여기다 띄워볼게요. 아까 프로그램하고 똑같은데 차이가 아까 프로그램 핵심이 뭐였어요? 프린트 i와 sum i잖아요. 프린트 i와 sum i 요것도 다 똑같아요. 포문 안에 들어간 거. 그런데 괜히 한 칸 탭을 하나씩 더 늘렸어요. 그래서 try라는 탭을 넣고 accept라는 탭을 넣었어요. 요 두 개는 짝으로 같이 댕겨 짝으로. 그래서 정상적이면 다 이거 수행하고요.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비정상적인 어떤 케이스가 발생하면 여기로 가버려. 라는 프로그램을 그냥 거의 습관적으로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어떤 데서 활용되는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가운데 나누기가 있는데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누기 0을 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버그가 날 거잖아요. 그럼 얘는 버그가 났는지도 모르고 계속 돌 거거든요. 근데 그런 형태의 버그가 나면 트라이 하지 말고 익셉트로 가버려. 이런 종류예요. 혹은 만약에 이게 휴대폰이라면 막 도는데 갑자기 로 배터리가 났어. 배터리가 막 떨어져 가. 그러면 얘가 그거 안 하고 다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따위 계산 정도 빨리 때려치고 더 급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트라이에 맡겨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 익셉트라는 환경이 딱 떠가지고 이거 긴급 상황이네. 그럼 긴급 처리를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프로그램을 전문가처럼 만들기 위해서 요 구조를 쓰거든요. 근데 뭐 사실 우리가 쓸 때는 굳이 그렇게 이렇게까지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쓰셔도 돼. 단 남이 짜놓은 프로그램을 볼 때는 이렇게 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좀 잘 짜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럼 요거 만나서 이게 뭐지 하고 하실 필요 없고 요거 만나면 지워버리세요.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전체 내용 특별히 하실 거 없고 요건 뭐 굳이 저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나왔던 우리 최초에 읽어보지도 못했던 그 프로그램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이거 남이 짜놓은 프로그램을 다시 보고 있는 겁니다. 가독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조금 바꿨어요. 조금 바꿨는데 자, 전체 보면 우리 배웠던 거 이제 다 나옵니다. for image in images라는 거 나오죠. images라는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이미지라에 꺼내서 뭔가를 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게 아까 for images in image예요. 그리고 try하고 accept를 만나면 다 지워버리라고 그랬죠. 이거는 그냥 전문가들이 되게 현란하게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작은 이미지 하나를 만나서 클릭하고 2초간 기다렸다가 이미지 파일 저장해라는 것들을 쭉 프로그래밍 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게 이제 조금 보이죠. 자, 그리고 맨 위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요게 이미지를 가져온 거예요. 요 맨 위쪽. 요거는 이미지를 불러온 건데 이것도 뭐 사실은 의학 드라마의 전문 용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굳이 그렇게까지 알 필요 없고 제대로 된 프로그래머라면 이거 이미지 불러오는 거였어요 라고 써놨을 거라고. 그럼 우리 그것만 보면 우리는 전체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봤을 때는 보이지도 않던 이제 문장들이 이제 정확하게 좀 보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2번 페이지에는 while문을 써 있었어요. 그것도 한번 직접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운 if문, while문, for문을 알면요. 전체 스토리가 잡힙니다. 프로그램에. 반드시 요거 집중해서 보시고 요거는 대충 알면 안 되고 다시 한번 아까 복습 한번 해보시고 돌려보시면 금방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최종 지금 이제 배우셔야 될 게 이제 바로 디버깅 연습입니다. 일단은 디버깅 하는 것부터 일단 절차부터 설명을 드리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절차는 첫 번째는 코딩
코딩 화면 숫자 옆에 빨간 점을 찍습니다. 이거를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브레이크, 우리 자동차 가다가 브레이크 밟잖아요. 그 브레이크랑 똑같은 브레이크예요. 그러니까 멈춤 포인트라고, 멈춤 포인트.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게 멈춤 포인트입니다. 이 빨간 점 여기요. 여기 빨간 점 요거를 찍으면 이 멈춤 포인트를 내가 찍은 거예요. 자, 프로그램을 다시 가져와 볼게요. 가장 테스트하기 좋은 게 바로 자, 요겁니다. 아까 썼던 거가 요거 1부터 11 레인지.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거 그거죠? 1부터 11 레인지. 요거요. 자, 요 프로그램을 갖다 놓고요. 마우스 지금 이거 보이시죠? 요 마우스를 내가 어디인가 누르면 빨간 점이 찍혔다가 한번 누르면 풀어지죠. 찍혔다 풀어지죠.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프린트 자리에다가 빨간 점을 하나 찍으세요. 자,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바로 코딩 숫자 옆에 빨간 점을 찍습니다. 이거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뭘 하냐면 탑 메뉴에서 런 스타트 디버깅을 누릅니다. 자,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아까 여기에서요. 여기 보이죠? 맨 탑 메뉴 여기 런에 원래 우리는 그전에는 run without debugging 두 번 거를 썼어요. 그쵸? 런 할 때. 근데 이번에는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위에 거 스타트 디버깅이라는 런을 할 겁니다. 요거를 누르고요. 그러면 맨 위에 파이썬 파일이라는 게 나오죠. 요거까지 선택하시면 돼요. 자, 되셨어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 빨간 점을 요거 빨간 점 안 누르면 두 번째가 안 돼요. 빨간 점 찾아서 하나라도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저랑 똑같이 이 프린트 옆에다가 빨간 점 3번에다 빨간 점 잡아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메뉴에 런의 스타트 디버깅을 누르고 거기에 파이썬 파일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요런 화면이 떠요. 요 밑에 요런 화면이 떠요. 요런 화면에서 떴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어디냐면 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은 요걸로 컨트롤 할 거예요. 다시 우리가 봐야 될 글자는 요 글자고요. 컨트롤은 요걸로 컨트롤 할 거예요. 자, 요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그 상태에서 런을 돌렸으면 프로그램이 쭉 수행되다가 여기서 딱 멈춘 거야 지금. 브레이크 포인트를 만났잖아요. 브레이크 점. 그래서 프로그램이 더 이상 수행 안 하고 여기서 만난 거고요. 요 반칸짜리 클릭을 요거 하나 누르면 프로그램이 딱 한 줄만 진행할 거예요. 또 누르잖아요. 한 줄만 진행할 거고요. 또 누르면 또 한 줄만 진행할 거야.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한 번 누를 때마다 한 줄씩만 프로그램이 바뀌어요. 여태까지 한 번에 쭉 돌았잖아요. 우리가 컨트롤 못하게. 근데 이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고 디버깅 런을 하면 이렇게 한 칸씩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옆에 보면 우리가 설정했던 i라는 변수와 sum이라는 변수가 한 바퀴 돌 때마다 어떻게 바뀌는지가 보여요. 자, 좀 보여드릴게요. 다시 이제 진짜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브레이크 포인트 잡고요. 이거 어디 갔어? 이건 겹쳐서 안 보이네. 이거 그렇게 안 되네. 브레이크 포인트 3번 잡고요. 요게 안 잡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런에 스타트 디버깅 하면 그리고 파이썬 파일까지 누르면 이제 요 부분이 보이죠. 여기 왼쪽에. 자, 처음에 돌아갔을 때는 i가 첫 번째 거 1 카드를 꺼냈으니까 i는 1이죠. 그죠? 그리고 그 전에 썸을 여기까지는 안 갔으니까 썸은 여전히 처음에 선언했던 대로 0이라고요. 그죠? 그 상태에서 내가 한 칸을 진행했어요. 자, 한 칸을 진행했으면 여전히 썸까지 가 있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한 칸을 또 진행하면 다시 여기로 올라가서 여기까지 다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돌리면 이번에는 i가 2로 바뀌었죠. 요 포인트가 브레이크 포인트까지 왔고 이번엔 i가 2로 바뀌었죠. 그죠? 그리고 썸은 1로 바뀌어 있다고요. 왜냐면 아까 썸에다가 아까 2를 하나 더 해놨었으니까. 자, 그런 식으로 다시 두 번째 칸을 지나가게 되면 다시 두 번째 왔을 때는 i 값이 두 번째 카드를 꺼내서 2 값이 됐고요. 아까 1 값을 또 더했으니까 이번에는 현재는 3까지 왔죠.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보면 프로그램이 흘러가는 게 내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안 흘러가고 있는지를 이제는 한 칸씩 한 칸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 프로그램에 내 의도가 하게 다르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3, 4 그리고 결과도 보면 요 밑에 터미널에 보면 결과가 지금 현재 5니까 5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6이 아직 안 나왔다고요. 그죠? 그래서 또 한 칸 또 진행하면 자, 6 찍고 i는 6이 됐고 썸은 15가 됐고요. 다시 밑에 6을 찍었고요. i는 왼쪽에 i는 6이 됐고 썸은 15가 됐고요. 또 마찬가지로 또 돌리고 나면 이번 7 찍고요. i는 7이 됐고 21이 됐고. 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우리는 언제 가서 프린트 썸이 되죠? 쭉 가다가 7, 8, 9 10이 됐죠. 자, 그러면 10의 최종 마이너스까지 하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갔더니 이번에는 이제 11 카드가 없잖아요. 그러면 바로 맨 마지막에 프린트 썸을 하러 가죠. 얘가 여기 두 번째 초록색 보이죠? 여기요. 자, 그렇게 해서 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프린트를 55하고 프로그램을 끝냅니다. 자, 그 런 디버깅 이해하셨죠? 요거는 내가 실제 내 프로그램을 짤 때 쓰는 거예요. 내 프로그램 짤 때. 남이 짜놓은 프로그램은 네가 고치는 거니까 내가 이거 쓸 필요 없어요. 혹은 간혹 제어된 컨트롤 되는 게 너무 어려우면 이거를 사용해서 컨트롤하는 걸 보기도 해요. 저도 남이 짜놓은 게 막 너무 못 알아보겠어. 그러면 이걸 짜면서 막 따라가요. 그러면 아, 얘가 프로그램을 if문을 만나서 이렇게 갔구나라는 걸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의 프로그램을 짤 때 짜놓은 걸 이해할 때도 쓰고요. 더 많은 경우는 내 프로그램을 고칠 때 씁니다. 요 두 가지, 요거 사실은 프로그래머라면 반드시 활용하는 테크닉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디버깅까지 지금 다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정말 오늘 정말 막 그 어려운 거 다 하신 겁니다. 오늘 최종 배운 것들만 최종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 불자료형 배웠고요. 그 다음에 조건문 if 배웠고, 반복문 while 배웠고, for 배웠어요.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전문가들 쓰는 디버깅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다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는 중지하고요.